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려오게 된 것이 이 서울에서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까 합병증이 와서 공기 좋은 데 온다고 보건복지사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한 5년을 지냈어요. 예. 그러면서 합병증이 거진 다 치유가 됐다고 하루 10km 이상을 공기 좋은 데서 걸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저거 없어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뭐 경비일 뿐이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호는 좁아서 경비 자리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고, 저는 사실은 학교를 중학교를 바로 못 갔어요. 시골에서. 예. 그래서 2년을 묵어가지고 중학교를 진짜 지네 팔고 뭐 쪽제비 잡고 토끼 산토끼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벽을 뚫고서는 거기다 모아가지고 3번을 입학시험을 봐가지고 3번째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원래 고려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자기 사업한다고 의회 평론사라는 잡지사를 국회의원도 상대하는 잡지사를 설립했다가 부도를 맞으신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5.16이 일어나면서 다 군대 간 사람을 다 군대에 붙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6에 아버님이 군대를 가셨다. 그래서 제대를 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자기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자식님은 중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구해서 나를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제대해서 그러니까 의림지에서 군대 있을 때 죽으려고 몇 번을 몇 바퀴를 돌다가 저랬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래서 사는 지역에 가서 한다 그래가지고 교사로 가자고 그랬어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훈으로다가 수안보중학교는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바로 제천중학교로다가 전학을 간 거예요. 그 제천 가보니까 아주 그 공기가 싸늘해요. 혼자 뭐 중학교 2학년 때 태권도 유지한다가 3분의 1이요. 그런 데 가서 하다 보니까 남한테 지긴 싫고 엄청 독하게 쓰니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가서 가자마자 저는 묘하게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계속 하면서 고등학교 또 2학년 때까지 반장을 하고 전교 학생회장을 3학년 때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지는 게 아주 이해를 못할 정도로 돼가지고 그래 살다 보니까 군대 가게 돼가지고 군대에서도 거기서도 똑같아. 제가 군번이 3개입니다. 병군번, 하사군번, 장교군번까지 3가지를 따가지고 남한테 지능이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그게 인생의 득이 안 돼요. 남 밑에서 있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제대를 하면서 청주로 와가지고 청주에서 이제 뭐 예비군 중대장을 조금 하고 또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충북사업소장을 한 5년 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그 도자기를 가지고 전통 도자기 가지고 일본에 전시 다니는 걸 갖다가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뭐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참 뭐 괜찮았었는데 그게 뭐 일본 경기가 마이너스 경기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나하고 거래했던 중소기업체가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행방불명이 돼버려서 그래서 거기 제품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걸 다 찾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80년대 중부 지역을 섭렵을 했어요. 전시 다니고 오사카 가서 도쿄서부터 오사카, 나고야, 나라, 기후까지
다카시마 백화점 거기 그걸 미술관을 그때 꾸며내면서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젊어서 한 때지 맞닥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일본 애들한테 한 방 맞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휘청하죠 지방에서. 그래서 지방에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좁아서 그래서 저쪽에 그냥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서울에서 한 3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짧게 산 짧은 인생이라도 결론은 지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라는 문제가 아주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노인들이 누구나 하면 좋은데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5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몸을 전체다 풀어요. 그거를 꼭 나는 노인들한테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고서 보고서 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네. 그래서 15분 동안 그걸 하면은 손발 머리끝까지 다 풀어버리고 일어나면 그날 개운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몇 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노인일수록 움직이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활력이 생기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기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70대 중반이 넘었으면서 보니까 건강 지키는 것이 가장 다른 건 아무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딘가는 나가서 몇 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행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뭐 교통사고로 청각기능도 잃어가지고 남의 말 잘 듣지를 못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농아버지 한마디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가까이에서 들어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은 남보다는 그래도 높은 사람을 비교해보지 말고 낮은 데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생각지도 않은 또 동영상을 찍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래 인생이라는 것을 논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태어난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통이고 죽음의 고통 사고를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가지고 죽으면은 사대로 흩어져.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지수와풍이야. 흙으로 물로 열로 바람으로 딱 흩어지면 자연에 좋아서 자연은 갖고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부모 몸을 빌어가지고 나와서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루하루 오늘 즐겁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장 말씀 고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예예